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그러면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할 건데 오늘 하는 이야기는 양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쓸데없는 부분들은 좀 제하고 쓸데없는 부분들은 떼고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 추려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죠.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지금 써드리는 부분은 67페이지 67페이지에다가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쓸 게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조금 많을 수 있으니까 같이 보죠.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항상 우리 했던 거 문법부터 시작을 해보죠. 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법이 뭐냐? 라는 질문에 문법이라는 건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많이 썼어요. 문장이 뭐냐? 문장이라는 건 결국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한다. 그게 동사죠. 동사의 왼쪽에는 뭐가 있다? 동사 왼쪽에는 주어.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게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데 동사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니까 동사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였었냐면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했어요. 타동사 뒤는 뭐가 나온다? 목적어 나온다. 결국 목적어를 쓸 거니 말 거니 이 구분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였냐면 완전 동사라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불완전 동사라는 것도 있었죠. 불완전 동사라는 것은 뒤에 보어가 나온다. 뭐 이런 거였죠. 잠깐 여기까지 이야기를 살짝 정리해보면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 동사라는 것은 동사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결국 동사라는 건 그 왼쪽에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동사 왼쪽에는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나올 겁니다. 동사 왼쪽에는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동사의 뒤쪽에 동사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요. 보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동사에 대한 수식을 하는 거니까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질이에요. 이게 동사다. 됐죠? 조금만 더 가보죠. 이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죠. 동사 했을 때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야?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죠. 수와 태와 시제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요 수와 태, 요 수랑 태, 요 수와 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다? 결국 주어 찾기다. 그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동사가 달라지고요. 그 주어가 행위자냐 대상이냐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또 결정되는 거였죠.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내신도 있으니까 이 얘기까지 하죠. 시제라고 하는 건 두 가지다. 어떻게 두 가지였냐면 기본 시제라는 것이 있고요. 얘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 시제랑 완료 시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은 점이다. 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요. 완료 시제라는 것은 선이다. 지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점이냐 선이냐 라는 판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점인지 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그 판단을 가지고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쓸 것인지 아니면 뭐 have pp라는 형태를 쓸 것인지 그걸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가 점인지 선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색깔 좀 구분해 주시고 점인지 선인지를 어떻게 안다?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고 점인지 선인지를 판단하시라. 예를 들어서 in, on, at 점이죠. for, since 이러면 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제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라 라고 하면 시제를 담당하고 있는 녀석을 찾으면 그게 바로 동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시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진짜 동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야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을 준동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야야야 이게 진짜 동사고 시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진짜 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얘를 가짜 동사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준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준동사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다시 와서 여기 이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문법이 있다. 어떤 거냐면 여기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몇 번씩? 그냥 반드시 한 번만 써야 된다. 이 주어 동사를 반드시 한 번만 쓰자. 반드시 한 번만 써야 된다. 그런데 내 주어 동사를 한 번 썼어. 주어는 썼는데 이 뒤에다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단 말이야. 뭔가 더 말하고 싶어. 그러면 이 플러스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누구다? 연결어죠. 왜냐면 이제 주어 동사라는 말은 아주가 썼으니까 얘가 연결어가 된다. 그런데 그 연결어라고 한 녀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두 가지? 전치사라는 것이 있고 접속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 문제죠. 이 자체로 그래서 너 전치사를 쓸 거니 아니면 접속사를 쓸 거니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었었고 우리가 접속사를 배우는 동안에 뭐 배웠었냐면 야 because of를 쓸 거니 because 쓸 거니 during을 쓸 거니 while 쓸 거니 although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despite를 쓸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자체로 요거 이제 적어 드린 대로 그 6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외워주시면 된다. 다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머나 박살이 났네요. 아깝다. 그죠? 비싼데. 자,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이 뒤에는 명사만 나온다가 되는 거고요. 접사 뒤에는 뭐 나온다? 주어 동사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만 나오는 이 부분을 구다 이라고 불렀었고요. 주어 동사 새로 나온 부분을 우리가 절이다 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구를 쓸 거냐 절을 쓸 거냐 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알아낼 수 있는데 그래 접속사라는 형태를 쓰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접사가 있다. 이 접속사가 있는데 접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등위. 물론 이제 등위 접속사를 활용하는 상관 접속사 이런 것도 있지만 등위 접속사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가 종속 접속사 이렇게 있죠. 근데 등위 접속사라는 부분 다 적진 않을게요. 등위 접속사 부분에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이 부분에선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병렬구조. 두 번째가 수일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누구랑 누구랑 쌍을 이루는가. both가 나왔어? 누가 나와야 돼? either 나왔어? 뭐 나와야 돼? not only가 나왔다니? 뭐 나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뭐 쌍이 누구랑 누구랑 쌍을 이루는가 이것도 나오긴 하는데 주로 나오는 문제는 뭐다? 주로 나오는 것은 병렬구조. 이 병렬구조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거 문제 푸는 거 알려드렸죠? 바꿔 끼워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바꿔 끼웠을 때도 의미가 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종속 접속사가 있었는데 이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세 가지였었냐면 명사절, 형사절, 그리고 부사절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명령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형사와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외워라.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는 외워라. that, what, if,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 요건 반드시 외우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형사에 관련해서는 요거죠, 여기요. 형사. 형사가 뭐다? 바로 관계사다. 관계사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가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부사. 관계 부사.
라는 것이 있는데 관계 대명사의 공식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되고요.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된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쓸 거니 아니면 관계 부사를 쓸 거니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시험 문제다. 문제 푸는 방식은 빠진 명사가 있니? 없니? 이렇게 문제를 또 풀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도 뭐 파생해서 뭐 이제 뭐 복합관계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좀 추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배운 건 여기까지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아니 근데 이렇게 뭐 그냥 오늘 배울 게 준동사고 부정사니까 그냥 준동사 부정사를 바로 시작하면 되지 뭐 이거를 뭐 처음부터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더 나아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때부터 문법을 배우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막 학교 시험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웃긴 건 그거야. 막 수업을 하면서 야 이게 그거잖아 하고 하면 들어봤어. 다 들어는 봤어요. 근데 H상식 질문을 바꿔서 이게 그건데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었어. 근데 H상식 그냥 물어보는 거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문법을 배우면서 이게 뭔지 잘 몰라. 그냥 그 순간에 배우고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관련되는 문제를 풀죠. 부정사를 배우고 부정사 문제를 푸니까 다 맞추죠. 동명사를 배우고 동명사 문제 푸니까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 내신도 별로 점수가 낮진 않았겠지. 뭐 기본적으로 뭐 공부 조금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한 8, 90점 정도는 최소한 맞았을 거고 공부 정말 안 했어. 나는 진짜 공부 안 했어. 영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했어. 이렇게 하더라도 70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고요. 교과서 본문 외우고 문법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뭐 거의 다 90점 이상은 맞았을 텐데 그냥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 영어 잘해. 나 영어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영어는 뭐 기본적으로 뭐 점수가 좀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부 와서 문법 문제를 만났을 때 황당한 이유가 풀이를 듣다 보면 이해돼. 풀이를 듣다 보면 그렇지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게 약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왜 항상 문법을 공부할 때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마지막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우는 게 더 나아요. 이걸 그대로 암기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이게 훨씬 더 낫다. 아시겠죠? 왜인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가봅시다. 오늘 배울 건 어디냐? 오늘 배울 건 여기. 오늘 배울 거는 가짜동사, 준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우리가 새로운 문법을 배울 때 뭐부터 했었냐면 그건 이거야 라는 정의를 먼저 내렸었죠. 정의를 먼저 내려봤죠. 준동사라고 하는 것의 정의, 준동사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준동사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준동사인 거지. 그러니까 원재료가 뭐란 얘기예요? 원재료가 동사란 얘기죠. 이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는데 얘가 동사의 역할은 동사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질문이 두 가지가 생기죠. 어떻게 두 가지의 질문이 생기냐면 첫 번째, 동사의 성질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질문이 하나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동사의 역할? 이 역할이 뭔데? 라는 동사의 역할인데 그걸 또 못해. 동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한 가지씩 대답을 해드리자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성질이 뭔데? 이미 했죠. 여기서 이미 하고 왔어요. 어떤 거?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왼쪽에 플러스 알파, 미안해. 동사의 왼쪽에는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동사의 뒤쪽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요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요것을 동사의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동사의 역할? 잠깐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동사의 역할이란 말을 들으면서 역할이란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품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역할을 말했고요. 미안해. 성질을 말했고요.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면서
역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품사는 단어를 성질에 따라 분류한 거고,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역할에 따라 분류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거든요.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이 문장 안에서 동사가 하는 일, 문장 안에서 동사 이미 했잖아. 문장 안에서 동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시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럼 문장 안에서 동사의 역할이 뭐냐? 바로 시제인 거죠. 헌데 그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준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준동사라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명사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얘네들 생김새를 먼저 볼까요? 부정사 많이 들어봤죠? 얘 어떻게 생겼어요? 부정사라는 녀석은? 맞아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근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부정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는 여기 목적어, 보어, 부사 이게 되는 거고요.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맞아요. ing를 쓰고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분사는 나눌 분자를 쓰잖아요. 그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 나눠서 첫 번째는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현재 분사는 뭐 당연히 동사 원형에다가 ing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긴 거고요. 과거 분사라는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뭐 동사 원형에다가 ed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죠. 요거는 뭐 이제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pp라고 부르기도 해요. pp는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전부 다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동사의 원형이 사용된다라는 거.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을 사용한다라는 건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여기다가 will을 붙이지 않잖아요. will, to will 동사 원형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d나 ed를 붙일 수도 없고요.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잠깐 여기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됐죠? 좋아요. 잠깐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가 동사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시제는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거냐면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를 봅시다. 나라는 인간이 여기 서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역할은 뭐예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죠. 수업을 하고 영어를 조금 이제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좀 설명해주고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아. 수업을 안 해. 앞에 서가지고 띵 같은 거 놀고 있어. 그럼 나의 존재 가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 이유가 없죠. 오케이? 원래 역할이 없으면 그 존재가 사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동사의 역할을 못 한다고요. 시제를 나타내지도 않는다고. 그럼 원래 없어져야 되거든. 안 써야 되거든. 근데도 막 그 모양도 확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냈다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동사의 역할을 못 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역할을 못 하는 대신 다른 역할을 한다 라고 봐야죠. 결론적으로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를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부여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걸 준동사로 부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준동사란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동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서 또는 형용사로 바꾸어서 또는 부사로 바꾸어서 쓰는 것이 준동사다. 이게 준동사예요.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 쓰겠다. 이게 준동사다. 그러면 얘를 명형부로 바꿔 쓸 건데 내가 명사로 쓸지 형용사로 쓸지 부사로 쓸지를 정하지 않고
뭐 하나로 딱 정하지 않고 얘를 어떤 녀석으로 쓸지 정하지 않고 그냥 쓰는 애가 있다. 정하지 않고 쓰는 거. 그게 뭐다? 부정사인 거죠. 그게 바로 부정사예요. 결국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 쓰는 거다. 이걸 부정사라 부른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다만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중학교 때는 순서를 바꿨죠. 야, 부정사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명형부가 있어. 이렇게 설명했던 거고 나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정하지 않고 막 쓴 게 부정사다.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순서만 바뀌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중학교에서 내는 문제의 형태와 고등학교에서 내는 문제의 형태가 좀 다르다는 거죠. 중학교 때는 뭘 물어보냐면 그 용법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용법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게 중요했던 거야. 심지어는 명사인데 얘가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얘가 형용사인데 직접 수식이냐 간접 수식이냐. 그 간접 수식 중에서도 뭐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뭐 이런 거 있고요.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을 때 목적,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결과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같은 용법을 골라봐. 다른 용법을 골라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고등학교 와서 그런 거 물어봅니까?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 그냥 부정사라는 게 있어. 얘가 이런 자리에 쓰일 수 있어.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설명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동사를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정하지 않고 쓴 게 얘다. 근데 이 정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쓰겠다. 이 동사를 명사 자리에 쓸 거야. 동사를 명사로 바꿔 쓰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동명사야. 그런 걸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어 쓰겠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 쓰겠다. 형용사로 바꿔 쓴 게 뭐다? 바로 분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동사라고 하는 것을 부사로 바꿔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인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사를 배우고 동명사를 배우고 분사를 배우고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건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쓸데없는 부분들은 좀 제하고 갑시다. 딱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할 거라서 이렇게 할게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 좀 배울 건데 오늘은 어차피 다 배울 거니까 그럼 부정사 다 배우고 동명사 다 배우고 분사 다 배우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차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도 있겠죠. 공통점도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네가 준동사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부정사에도 동명사에도 분사에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즉 준동사의 특성이죠. 제목을 적어볼까요? 제목은 많이 길어요? 너무 길게요. 많이 기냐고요? 그렇게 많이 길진 않아요. 근데 이 예문들이 좀 있을 건데 한 이 정도까지만 쓸게요. 이 정도까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 첫 번째 준동사의 성질. 첫 번째 뭐냐? 준동사의 성질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겠죠. 왜냐면 애시당초 여기서 시작된 거니까 여기서. 그럼 동사의 성질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동사의 성질 중 첫 번째가 바로 얘죠.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도 행위자가 있어야 되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위자는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을 하나만 세웁시다.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나오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짜 동사라 할지라도 그 왼쪽에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 이렇게 썼어요. 됐죠? 동사를 먼저 찾아보면 시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동사의 왼쪽에 시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해보죠. 제안, 질문. 여기서 그 사과를 먹는 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우리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장은 내가 방금 말했던 원칙을 하나 어기고 있어요. 어떤 원칙을 어기고 있어요? 내가 방금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행위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시제를 가진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있어요. 그런데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짜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 방금 약속한 건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없잖아요. 왜 없죠? 방금 있어야 된다며요. 없잖아요. 왜 없어요? 근데 맞아요. 지한이가 말한 게 정확히 맞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그냥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진짜 동사의 행위자와 가짜 동사의 행위자가 똑같다면 안 써도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혜는 아주 자연스럽게 써있지도 않은데 저 아이는 그냥 써있지도 않은데 당연히 이 사과를 먹는 건 당연히 그놈이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지한이가 말한 이것이 너희들의 머릿속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바보 같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저거지. 맞지. 똑같아도 그러니까 안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냥 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한 질문 다시 할게요. 여기선 진짜 동사의 행위자와 가짜 동사의 행위자가 동일해서 안 쓴 거잖아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보죠. 다르면요. 진짜 동사의 행위자와 가짜 동사의 행위자가 다르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원합니다. 원하는 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과를 먹는 건 그 여자예요. 이건 어떡하죠? 진짜 동사의 행위자와 가짜 동사의 행위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she라는 형태를 그냥 쓸까요? she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대답이 있어요. 여기서 대답하면 안 되는 대답 뭐냐? 거기는 her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결과를 내놓고 나서 이거니까 이건 안 돼. 이게 뭐예요? 이런 설명이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라 원칙을 세우자고요.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원칙이야. 문법이라는 게 결국엔 법칙이고 원칙이잖아요. 너희의 머릿속에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맞춰서 문장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상 어긋난다. 어떤 원칙이요? 말했잖아요. 매번 말했잖아. 오케이? 모든 문장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어떤 거?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근데 몇 번씩만 써야 된다? 한 번만 쓰라며요. 한 번 쓰라며. 여기에 이미 주격으로 주어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she를 그냥 쓰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그럼 너희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래? 선택해 볼게. 첫 번째, 접속사를 쓴다.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 형태를 쓴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자니 접속사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she를 쓴 다음에 to it라는 형태까지 또 바꿔야 되거든요. 너무 복잡하다. 그냥 귀찮다. 이렇게 가는 건 좀 별로다. 오케이? 그럼 어떡하지? 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투부정사를 해치고 싶진 않은 거야. 그냥 두고 싶은 거죠. 어떡하지? 막 고민이 들어요.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우연히 문득 보니 이 wanted라고 하는 동사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얘가 타동사다. 그러니 목적어로 얘를 가졌었던 거 아니야? 맞니? 얘가 타동사가 되니까 우리 아까 배웠죠? 타동사 뒤엔 누가 나올 수 있다?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긴 누구 자리다?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얘가 채우면 되죠. 그러니 얘를 뭐로 바꾼다? 목적격으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서 목적격이 된 거라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잠깐만. 그럼 이렇게 진짜 동사의 행위자는 주어라고 불렀고요. 요 가짜 동사의 행위자 똑같으면 안 쓰지만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다르면 쓰게 된다. 그럼 가짜 동사의 행위자를 뭐라 그래요? 가짜 동사의 행위자. 그게 의미상 주어죠.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라는 게 결국은 가짜 동사의 행위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첫 번째, 준동사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의미상 주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표를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표를 하나만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왜냐하면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건 부정사에도 동명사에도 분사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목적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의미상 주어?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의미상 주어라는 녀석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는데
보통 어떤 모습이었을 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 문제를 푸는 건 쉬워요. 오케이? 이거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영작할 때 항상 뭐부터 잡아라? 무조건 동사를 먼저 잡아내야 되죠. 동사가 항상 중심이 되는 거니까. 다시. 모든 문장, 영작은 문장을 쓰는 거니까 문장의 중심은 동사가 되는 거죠. 항상 동사를 먼저 잡으시는 겁니다. 동사를 잡아보니까 쉽다. 잠깐만. 한글에서의 동사를 써보니까 영어에서의 동사도 아니다? 영어에서는 동사가 아닌 거죠.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억납니까? 첫 시간에 품사랑 문장 성분 배우면서 내가 그런 말 했어요. 한국어에서의 동사와 영어에서의 동사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의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고 상태는 형용사가 나타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영어에서는 영어 그 동사 자체가 동작과 상태를 모두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는 서술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한글로 써있는 서술어를 쓰다 보니까 is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예, 형용사가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동사를 따로 써야 된다는 거죠.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쓸 동사 없잖아요. 그럼 제일 만만한 거 쓰자. 의미 없고 그냥 뭐 써야 될 때 그냥 쓰는 동사. 그게 뭡니까? 그게 비동사예요. 그게 비동사죠. 비동사. 동사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비동사 쓰자. 그럼 주어 자리에 이 문제를 푸는 것 은는 이가 주격조사가 붙어 있네요. 그죠? 문제를 푸는 거니까 solve this problem 여기 썼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고민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 되냐? 분명히 한 문장 안에 동사는 한 번 쓰라고 했는데 여기 동사가 있죠. 시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히 동사가 맞습니다. 근데 동사의 왼쪽은 누구 자리라고요? 주어 자리라고. 주어 자리 들어간 품사가 뭡니까? 명사 들어가야죠. 명사. 주어 자리 명사 쓰는 거야. 젠장. 그런데 그 명사 자리에 뭐가 나왔니? sol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동사를 그냥 쓸 수 없죠. 명사 자리니까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자. 에? 동사를 명사로 바꾸자고요? 오늘 배웠잖아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자.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olve라는 형태를 어떻게 바꿔 쓰는 거다? to solve 또는 solving 이런 형태로 바꿔 쓰게 되는 거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동사라는 것을 배울 때 이 표를 외워두시면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o solve나 solving 이런 형태를 써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는 to 부정사 배우고 있으니까 to를 씁시다. to solve, 오케이. 이렇게 썼어요. To solve this problem is easy. 이렇게 썼죠?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영어는 뭐 싫어합니까? 영어는 이런 체형의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머리가 커진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앞부분이 너무 길다. 난 이게 싫어. 어떻게 쓰자? is easy to solve this problem. 됐어요? 썼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동사가 있는데 동사의 왼쪽에 다시 한번 비워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주어를 뒤로 돌리면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의미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의미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주어를 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뭐다? 그게 이신 거죠. 의미가 없이 그냥 막 쓰는 게 이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웠던 가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주어 가주어다. 됐죠? 그런데 잠깐 이 문장도 다 썼어. 그래 맞아. It is easy to solve this problem. 오케이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이 문장도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원칙을 하나 어기고 있다. 어떤 원칙을 어기고 있냐면 그러니까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 주어 자리에 이렇게 채우고 있죠. 심지어 진주어, 가주어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이상하다. 이 가짜 동사. 우리가 방금 말하기에 가짜 동사에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자리에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누가 풀었는데 이 문제 푼 게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야. 결국 독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독해라고 하는 건 누가 뭐 했니? 이거 아니야. 누가 뭐 했니? 이게 전부 다 영어 문장인 거잖아. 누가 뭐 했냐? 이게 결국엔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를 알아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한번 봐봐. 문제 누가 풀었냐고. 쓰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그 여자가 풀었다. 그녀가 풀었다. she라는 형태를 여기다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가 맞지 않는다. 그럼 어떡할까? 얘를 어떻게 쓰면 될까? 잠깐만. 근데 아까는
구별해야 돼. 아까는 타동사 뒤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목적격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아까는. 근데 여기는 it is 쉬워요. 문장이 끝났다고요. 문장이 종결됐어. 거기서 끝나버렸다고요. 이해됩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새로운 걸 더 쓰고 싶은 거니까 뭘 쓰면 된다? 연결어를 쓰면 되겠다. 연결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두 가지다. 전치사와 접속사. 근데 아까 우리 접속사 쓰면 다 주어 동사 막 다 바꿔야 되니까 접속사는 안 쓰는 거였잖아. 접속사가 아니라 뭘 써라? 전치사를 쓰라.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of와 for가 되는 거죠. 오케이? 사실 우린 중학교 때 그냥 of랑 for를 쓰는 거야. 사람의 성격을 수식할 수 있는 of를 쓰고 사람의 성격을 수식하지 못하면 그냥 for를 써라.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다고. 거기서 내가 왜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민하라고 말하지 않거든. 그냥 외워라. 그러니까 이게 논점을 바꿔서 사람의 성격을 수식해 못해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야. of냐 for냐 이렇게 말했지 애시당초에 왜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었다고요. 고민해봐야죠. 오케이? 왜 전치사를 쓰는지 아시겠죠? 연결은 해야겠는데 접속사를 쓰긴 부적절하니까 선택지가 저밖에 더 있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접속사 중에 전치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 애시당초 시작할 때 외워두는 게 낫다고. 오케이? 내가 지금 어떤 문법 하나를 배우면서 독립적으로 그거 하나만 나오는 문법은 거의 없어요. 다 딸려 들어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는 그런 건데. 오케이? 전반적인 성질이 다 있어야 되니까 큰 틀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 여기다 뭘 쓰게 된다? 여기다가 전치사를 쓰게 된다. 이때 사람의 성격을 수식하지 못하니 오분이 폰이 이건 너무 국지적인 얘기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거나 전치사를 쓰게 된다. 전치사를 쓰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가 결국에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어떤 모습을 쓰게 된다? 결론적으로 목적격을 쓰게 되더라. 인 거죠. 목적격을 쓰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되셨죠? 지울게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한번 해보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인준 맞지? 인준 질문. 이 문장의 동사가 누구예요? 잠깐. 그죠. 오프닝이라고 하면 이제 ing가 붙었으니까 시제가 없는 거니까 동사는 mind죠. 좋아요. 근데 이 mind 동사니까 동사의 왼쪽에 뭐가 있다? 행위자가 있죠. 질문. 인준, 이 문장이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라고 말하면 문을 열어주세요 란 뜻입니까? 문을 열어도 될까요? 란 뜻입니까? 질문. 문을 누가 여는 거야? 문을 여는 게 누굽니까? 너예요. 그죠?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문을 열어도 될까요가 아니라 문을 열어주세요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원칙대로 하자면 동사 왼쪽에 행위자, 가짜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나와야 되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요? 생략했죠. 왜요? 똑같으니까. 그럼 여긴 누가 있는 거다? 여긴 you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라고 하면 네가 문 여는 거, 네가 싫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뜻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다시. 그럼 문장을 바꿔서 아까 내가 인준이한테 말했던 것처럼 야, 내가 문을 열 거야. 내가 문을 열 건데 당신이 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즉 다시 말해서 꺼리는 건 당신이고 문을 여는 건 나야. 그럼 I라는 형태로 그냥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일한 이유로 안 된다.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 I를 어떻게 쓸까? I, my, me, mine, myself 라고 하는 5가지 인칭 변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아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you know 이 중에서 뭘 쓸까요?
미. 잠깐만. 여기다 만약에 미를 써버리면 미는 목적격 대명사죠. 그럼 여기다가 대명사, 명사를 써버리면 이 마인드에 대한 목적어 자리가 이미 채워져 버리네요. 그럼 동명사는 갈 곳이 없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미는 쓸 수 없어요. 이해돼? 다시 봐봐. 윤호가 왜 미라고 대답을 했을 거냐면 윤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니 방금 전에 당신이 썼던 문장에서 이런 문장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목적격을 쓰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윤호야. 투부정사라는 녀석은 이런 문장이 형성됐을 때 의미상 주어가 목적어 자리를 채운다 하더라도 그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라는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오형식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 이런 문장 형식이 있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을 써도 됐다고. 그래서 문장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이해되니? 근데 얘는 목적격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동명사가 갈 곳이 없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목적격을 쓸 수는 없어요. 윤호 다시 미 빼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이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그렇죠. 맞아요. 훌륭한 생각이야. 방금 내가 설명한 방식대로 말하자면 대명사, 명사 성질이 여기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럼 my는 뭡니까? 소유 대명사죠. 얘도 안 돼요. myself는 제기 대명사죠. 대명사 안 된다니까. 그 my는요? my는 되죠. 왜요? my는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my 명사가 나와야 되죠. 사실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뭐 중1 정도에 이거 배우겠죠? 근데 할 때 이거 인칭 대명사 이렇게 외웠으면 잘못 배운 거죠. 다른 건 다 대명사가 맞아요. 소유격은 대명사가 아니에요. 소유격은 굳이 따져보자면 형용사의 성질이 있는 거죠. 명사랑 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인칭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인칭 대명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소유격은 명사를 꾸며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꾸며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명사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주세요. 첫 번째가 관사, 두 번째가 소유격.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꾸며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대학교 전공하시면 배우게 될 때는 뭐 디터미넌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정해준다. 한정사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문을 닫아주는 애구나. 그냥 명사 앞에 붙는구나. 이 정도 느낌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쨌거나 뭘 써야 된다? 소유격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써보면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door? 이렇게 말을 하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해 보여요. 소유격을 쓴다는 것이 되게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 어색한 것은 당신들이 영어를 많이 안 봐서 그런 것일 뿐이야. 그냥 빈도수가 낮아서 어색해 보이는 거지 이게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뭘 써라? 얘는 소유격을 써라. 소유격을 쓰는 것이 맞다. 되셨죠? 오케이? 다음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 분사는 여기 써있죠? 분사는 뭐다? 분사는 그냥 형용사잖아. 근데 얘는 그냥 명사랑 어차피 같이 나올 거잖아. 어차피 명사랑 붙어 있을 건데 그 명사가 어떤 주어 자리에 나온 거건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건 그게 중요합니까?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명사면 돼요. 특별히 격을 따질 필요가 없다. 됐죠? 다음. 그러면 봐봐요. 지금 동명사라는 녀석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동명사. 미안해. 준동사. 바보 아니야. 준동사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준동사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서 찾았죠. 여기서 찾아서 제일 먼저 요거. 이 녀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왼쪽에 나오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오른쪽에 나오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가 있네요. 잠깐.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목적어를 동사 뒤에 둘 거냐, 목적어를 동사의 왼쪽에 둘 거냐, 이런 거 있죠. 목적어를 동사 왼쪽, 즉 다시 말해서 목적어, 대상물을 행위자가 나와야 할 자리에 집어넣는 것.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걸 태라고 불렀어요. 능동태, 수동태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그래서 태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죠. 첫 번째 능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동이 있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 능동이라고 하는 건 동사를 그냥 쓰는 거죠. 동사를 그냥 쓰는 것. 수동의 공식이 뭡니까? 수동의 공식이라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 BPP가 수동이란 녀석의 공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부정사를 쓰며 능동을 쓰고 싶어.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to 다음에 형사 원형 쓰면 되겠죠. 그냥. 근데 나는 수동을 쓰면서 부정사도 같이 쓸래. 부정사를 쓰면서 수동을 쓸래. 그럼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과 BPP를 합치는 거죠. 그게 뭐야? to BPP. 이런 모양이 되더라. to BPP라는 형태가 될 거고요. 동명사도 일단 다 써볼까요? 모양을 먼저 다 써볼까? 동명사인데 능동이야. 그러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고요. 동명사를 쓰면서 수동이야. 그럼 BPP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는데 PP에다가 ing를 붙이는 건 아니죠. 그럼 뭐 써야 돼? being PP 라는 모양이 되겠죠. 분사는 그 자체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죠. 분사는 따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현재 분사니까 그냥 동사 원형 ing, 과거 분사니까 PP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잠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요건 발표 하나. 요 부분은 중요하다. 따로 기억하셔야 된다. 되셨죠? 다음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We are ashamed. 우린 부끄러워요. 우리가 참 부끄럽다.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럽냐? of. We are ashamed of. 우린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뭐가 부끄럽냐? 실수를 너무 자주 하는 게 부끄럽다. 실수를 하다를 써볼까요? 실수를 하다. 실수는 make a mistake. 요거잖아요. 그죠? 문법 좀 맞춰봅시다. 제일 먼저 동사가 있습니다. 가짜 동사 있네요. 왜냐면 진짜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얘를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of가 뭐? 전치사. 전치사 뒤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 들어갈 품사 뭐? 명사. 어머나 명사 자리에 동사가 튀어나왔네. 그럼 명사 자리에 동사가 튀어나왔으니까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겠네.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그럼 부정사를 쓰거나 동명사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부정사를 선택할 순 없죠. 전치사 뒤에 어떻게 to를 쓰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오케이? 전치사 뒤니까 뭘 쓰자? ing를 쓰자.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가 making. 잠깐. 그냥 making을 바로 쓰려다가 고민 한 번만 해보자. 어떤 고민? 이 가짜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나와야 되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거니까 여기 위. 잠깐만. 우리 가 실수를 합니까? 우리를 실수합니까? 우리 가 실수하죠. 우리 가. 은는 이 가. 주격조사 능동입니다. 그냥 making 이런 형태가 맞겠네요. 됐어요? 그냥 making을 쓰면 된다.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요. 하나 문장 더 써볼게요. 이렇게요. 나는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싶냐? 캐치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고 싶어요. 캐치를 쓸 거야. 이 빈칸에다가 가보죠. 일단 여기서 wanted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는 didn't wan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둘 다 동사는 있는데 그 어디에도 접속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catch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얘를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want니까 우리 요 정도는 알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이건 아니까. want 뒤에다 뭘 쓰자? to 부정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쓰자. 근데 원칙을 세우자. 어떤 원칙? 가짜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똑같아. 그럼 여기 뭐? 여기에도 또 강아지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to 부정사를 써야 돼.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그 왼쪽에 행위자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니? 똑같아서. 뭐 여기는 rabbit이 있는 거죠. 그냥 rabbit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 위에 거 먼저 할게. 개, 가 잡습니까? 개를 잡습니까? 개, 가 잡는 거죠. 개, 가니까 은는이가 능동, 비피, 그냥 ing 쓰면 되겠네요. 미안해 다시. 동사 원형 쓰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최종 모습이 뭐가 됩니까? 그냥 to catch라는 녀석을 쓰면 되는 거죠. to catch를 쓴 거야. 근데 밑에 거는 보니까 내가 여기다가 동사를 그냥 쓸 수 없어. 투부정사를 썼어. 투부정사의 왼쪽에다가 행위자가 rabbit. 그럼 토끼, 가 잡습니까? 토끼를 잡습니까? 토끼를 잡는 거죠. 을에게 수동이죠. 수동이가 뭘 써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시고요. 원재료는 catch. 그럼 to, bpp 요걸 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최종 정답이 to be caught라는 형태가 되겠죠. 됐어요? 한 가지만 정합시다. 한 가지. 어떤 거? 내가 능동의 형태를 쓸 거냐, 수동의 형태를 쓸 거냐. 누굴 보고 결정해라? 주어를 보고 결정해라. 다시. 우리 원칙을 깨지 않고 있어요. 어떤 원칙을 깨기 싫은 거냐면 진짜 동사의 능동이냐 수동이냐 도 주어를 보고 찾았잖아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의 능동과 수동 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 원칙으로 인해서 주어 찾기가 되는 거예요. 다만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경우는 진짜 주어였던 것이고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의 경우는 그것이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그 의미상 주어가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칙을 깨지 말라고. 우리가 문법을 배우면서 헷갈렸던 이유가 문법을 배우면서 좀 짜증났던 어렵다라고 느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이때는 이렇게 풀고 저때는 저렇게 풀고 분명히 외우라고 한 공식을 외웠어. 근데 나중에 틀렸어. 이건 왜 틀렸죠? 그건 예외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건 예외니까 이건 이렇게. 이게 너무 짜증났잖아. 뭔 놈의 예외가 이렇게 많아. 그럼 내가 예외까지 다 외워야 돼? 이런 불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도 예외를 말할 거예요. 예외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외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법 하나를 배워서 10문제를 풀 수 있어. 그거 목숨 걸고 한 가지를 외워야죠. 내가 어떤 문법 하나를 외웠어. 근데 한 문제가 풀려. 그럼 문제를 외우세요. 그게 더 낫다고. 너희가 이런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하면 되지 너희가 이 수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짜잘한 부분까지 암기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딱 필요한 부분들만.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원리 원칙이 뭐지? 이게 아까 나왔던 그거랑 똑같구나. 이렇게 매치업만 시키면 된다고. 그게 너희가 할 일이에요. 됐습니까? 원칙을 정해라. 얘는 뭐? 의미상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라. 원칙은 깨지 마시라. 아시겠죠? 오케이? 좀만 더 갈게요. 한 발짝만 더 갈게. 자, 한 가지 더.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정욱, 얘는 동사잖아. 내가 분명히 얘를 동사라고 찾아냈어. 그럼 얘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머나, 늙어가지고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한 살 또 먹었어. 큰일 났어. 어떡하지? 자, 이 동사잖아. 동사는 반드시 뭐 갖고 있다. 그죠? 얘는 시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게 결국 해석이라는 게 누가 뭐 했냐? 이거 아니야. 누가 뭐 했냐. 그죠? 그럼 이 동사는 왼쪽에 뭐가 있을 거야? 주어가 여기 나와 있겠죠. 원칙적으로. 따라하는 거니? 뭐 이런 걸 따라하고 그래. 주어 동사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다 내가 투부정사를 썼다고 칩시다. 뭐 이게 동명사여도 되고 분사여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준동사 하나 띡 썼어. 근데 잠깐만. 이런 거잖아. 누가 뭐 했니? 근데 잠깐만. 누가 뭐 했니? 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누가 언제 뭐 했니? 이거 아니야. 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 밥을 먹었다. 밥을 먹는다라는 행위가 있어요. 밥을 먹는다. 요번에 아마 친척집 가거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왔으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외갓집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내가 분명히 밥을 먹었잖아. 밥을 먹고 내가 잠깐 앉아 있었잖아.
할머니가 간식을 주세요. 하면 배부릅니다. 에이, 이거 먹어. 이거 먹죠. 배가 부르잖아요. 굉장히 배가 불러요. 그냥 잠깐 있다 보면 저녁을 먹으라고 해요. 저녁을 먹죠. 먹고 나서 잠깐 쉬다 보면 간식을 줍니다. 간식을 먹고 나서 잠깐 너무 배가 찢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야식을 줍니다. 이 밥을 먹는다라는 행위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할머니께 명확히 말씀드려야 돼요. 밥을 먹었다는 행위는 방금 전에 있었다.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밥을 먹는다는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죠. 다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누가 뭐 했냐 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건 언제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잠깐만. 그러면 진짜 동사를 가지고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허나 얘는 몰라요. 누가 뭐 했는지까지는 추론할 수 있죠. 네. 왜 여기 없으니까 얘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이거를 할 건지 이미 했는지 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준동사를 보면서도 궁금은 해요. 뭐가? 이걸 언제 했는지. 이게 궁금하죠. 준동사에 대해서도 시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잠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라고 하는 건 시제를 안 쓴 거라며. 시제가 없는 거라며. 시제가 없는 녀석을 가지고 시제를 다룬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한다면 준동사의 시제는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준동사의 시제라는 건 딱 두 가지죠. 어떻게? 점과 선. 아니요. 일치. 그거는 진짜 동사에서 점과 선이고요. 가짜 동사에서는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이렇게만 구분을 하더라. 이렇게만. 됐죠? 일치냐 불일치냐? 그럼 일치할 때 공식 먼저. 일치할 때는 동사의 원형을 그냥 쓰시면 되고요. 불일치한다. 불일치한 경우에 뭘 써라? 이전 사건. 이전 사건은 무조건 뭘 써라? 이전 사건은 have pp라는 형태를 쓰면 된다. 이전 사건은 have pp다. 이전 사건 have pp. 일단 얘들의 생김새를 먼저 쭉 따져볼까요? 생김새를 먼저 따져보면 투부정사를 쓰는데 일치다. 그럼 뭘 써야 돼?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그냥 쓰시면 되고요. 투부정사를 쓰는데 불일치다. 얘가 불일치니까 뭘 써야 돼? to도 쓰고요. have를 쓰고요. pp. to pp 라는 형태를 쓰고요. 동명사인데 일치다 라고 하면 동사 원형의 ing를 쓰시고 불일치다 라고 하면 동사 잠깐만 have pp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pp에다가 ing 붙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having pp 라는 형태가 되겠죠? 분사는요. 그 자체가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되든지 아니면 불일치다. 불일치인데 능동이야. 그러면 having pp 라는 형태를 쓰고요. 수동인데 불일치야. have pp도 쓰고 수동이니까 bpp도 쓰고. 그럼 어떤 모습이 됩니까? 얘는 having been pp 라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될 거다. 동명사의 시제 일치는 ing다. 어머나. 뭐 한 거야? 이렇게요? 됐죠? 이런 모습이 될 거다. 됐죠? 요거 특히 중요합니다. 시제 부분이 특히 중요해요. 요 부분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딜 핏이냐? 70페이지를 펴보세요. 70페이지. 어, 70이 아니네. 미안해. 아, 76페이지예요. 미안해요. 76페이지. 자, 76페이지를 피시고 지금 해드리는 거는 예문을 76페이지에다가 필기를 하시고 요거는 이거 자체로 공부를 하시고 요거 자체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요 자체로. 왜냐하면 요거 실제로 분명히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건 따로 요걸 이용해서 일치냐 불일치냐를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해볼게요. 일단 암기해야 될 것이 있고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케이? 암기할 거 먼저. 암기 먼저 알려드리면 sim이란 단어는 암기. sim. 글씨가 안 예쁘죠? sim. 이 단어는 암기. 이건 암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sim이란 단어의 특징. sim의 특징은 it이 나왔을 때 it이란 단어를 쓰면 뒤에다가 that, 주어, 동사를 쓰는 거고요. it이 나오면 that을 써라. it이 나오면 that을 써라.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sim이란 단어가 앞에 명사를 가지면 명사를 주어로 가지면 뒤에다가는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쓰는 겁니다. it이 나오면 대주어 동사, 명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요거는 고정, 요거는 암기하고 있는 거야. 그지? 딴 생각 좀 그만하고 멍 때리고 있다. 야, 멍 때리고 멍하니 고개만 끄덕인다고 듣는 거냐? 저번에 말했는데 그러면 안 돼. 좋은 게 아니야. 요겁니다. 이건 암기. 됐죠? 이제부터 예문. 첫 번째. ism start 하고 나서 Tom is brave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렇죠?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얘를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니까 Tom이란 아이가 is brave 용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됐죠? Tom은 용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동사 있고요.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까지는 인정해 줍시다. 여기까지. 근데 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해석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이 it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덤이라고 해요. 이거 안 써도 돼요. 덤이가 뭐냐면 그냥 바보 멍충이란 뜻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덤이야.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의미가 없으니까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우세요. 쓸 의미가 없으니 얘를 지우는 겁니다. 그냥 지워버려. 근데 잠깐만, 우리 원칙이 있잖아요. 어떤 거? 동사의 왼쪽엔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깨져버렸죠. 그럼 어떡하냐? 채우지 뭐. 비어있는 주어 자리를 채우지. 어떤 걸로 채웁니까? 아까는 의미 없는 걸로 그냥 채웠었는데 이번엔 뭘로 채웁니까? 주어를 가지고 주어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하위절,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 잠깐만, 종속절에 주어가 빠져나갔으니 종속절엔 주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럼 뭐 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깨져버리죠. 절의 개념이 깨지는 순간에 접속사가 필요 없는 거죠. 접속사가 필요 없어요. 그럼 접속사도 사라지고 주어도 사라진 거죠. 이제 이거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이제는 가짜 동사가 된 거죠. 이제는 가짜 동사. 시제를 정할 수가 없는 가짜 동사가 된 거죠. 그럼 준동사 중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죠. 그러니 문장이 어떻게 바뀐다? He seems 탐이구나. Tom seems 한 다음에 이 동사가 이제 뭐가 된다? 이제는 부정사가 돼야 된다. 됐어요? 단 조심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현재 뒤에도 현재 일치니까 뭘 써야 된다? 여기다가 to be brave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아니에요. 네. 예문 하나 더 들어보죠. 두 번째 예문. It seemed 그래 보였다. 다. Tom was brave. 이렇게. Tom was brave.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니까 탐이란 아이가 용감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요. that은 접속사 허용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 지우세요. 지우는 거죠. 그럼 주어 자리가 빈다. 뭘로 채워라? 하위절에 있는 주어로 얘를 채워라. 그럼 뭐가 되니? 탐, seemed. 주어가 집을 나가자마자 뭐가 필요 없다? 접속사가 필요 없다. 됐죠? 여기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이제는 가짜 동사. 뭘로 바꿔라? 준동사. 그런데 여기서 seemed 과거. was 과거. 일치. 일치니까 뭘 써라? to be brave. 라는 형태로 바뀐다. 됐어요? 흥미로운 건 여기도 to be라는 형태고요. 여기도 to be라는 형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준동사는 결국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대는 거다? 주절 동사 시제에 기대는 거다. 얘가 원래는 is였고 얘는 원래 was였다.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사 또는 동명사 분사 준동사의 시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절 시제에 맞춰서 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예문 이렇게 써볼게요. It seems that 한 다음에 탐이란 아이가 was brave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문장을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 지우고 올라오고 사라지고. 됐죠?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볼게요. 탐 seems 라고 한 다음에 조심해.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불일치죠. 불일치니까 뭐? 이전 사건. 더 옛날 일을 말한다. 이전 사건이니까 뭘 써야 된다? 여기다가 to have been 이란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불일치 이렇게 된다고요. 되셨어요? 됐죠? 마지막 예문 네 번째예요. 마지막 잘 보여요? 괜찮아요? 잘 보이시죠? 괜찮죠? 여기까지? 마지막 예문은 뭐냐면 이렇게 써보죠. 탐 seemed to have been brave 이렇게요. 얘는 거꾸로 썼네요. 오케이? 반대로 쓴 거죠. 반대로 쓴 거니까 얘는 이제 요 형태를 쓴 거구나. 얘를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거꾸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It seemed that 위에 올라갔던 애가 내려와야겠죠? 탐 하고 나서 잠깐 조심. to have been 뭐? 이전 사건. 방금 말했죠? 준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주절 시제에 기인하는 거다. 주절 시제가 과거다. 그럼 과거에 비해서 더 이전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보다 이전 과거? 잠깐만, 과거보다 이전 과거?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과거 완료라고 하죠. 대과거 과거 완료라고 하죠. 그래서 had been 한 다음에 brave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 됐죠? 요거는 따로 필기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중요해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요거 어떤 식으로건 뭐 서술형이 있는 학교라면 당연히 서술형의 형태로 문장을 써봐라가 될 것이고요. 서술형이 없는 학교라 하더라도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냐, to have pp를 쓸 것이냐, 요 질문들을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라. 알겠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네요. 됐죠? 오케이. 그럼 마지막 요건 이제 따로 다룰 거고 마지막 이쪽으로 와서 마지막으로는 뭐 할 수 있냐? 동사를 가지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 주세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동사를 가지고 동사라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뭐가 있을까? 동사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동사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부정문을 만드는 거죠. 부정문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여기에 부정.
부정형을 만들어 보자. 근데 우리 부정문 만들 때 뭘 쓰는 겁니까? not 쓰면 되는 거죠. not. 그래서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준동사의 이게 중요한 거죠. 앞에 준동사의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준동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라는 형태를 쓰면 된다. 됐죠? 끝이에요. 이게 되셨죠? 이게 준동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공통점인 겁니다. 되셨죠? 중학교 때는 문제가 야 이거 분사구문으로 바꿔봐. 이걸 절의 형태로 바꿔봐 라고 명시적으로 말해준단 말이야. 이걸 바꾸세요 라고. 말 안 해줘요. 고등부에서 뭘 그걸 말해줘. 그런 말을 안 해준다고. 그냥 바꿔라야. 그냥 바꿔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문제의 형태는 그런 식이 많죠. 어떤 거, 이런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극단적인 예시로는 이런 거지. 본문에 교과서 본문에 얘가 있는 거야. 그냥 얘가. 교과서 본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본문 속에 이 문장이 있어. 이걸 서술형으로 어떻게 되냐? 해석을 써주죠. 쭉 해석을 써줍니다. 이 빈칸에 해석을 쭉 써준 다음에 이 문장을 이제 뭐 A에 있는 뭐 한글 문장을 영작해 보세요. 영어 문장으로 쓰세요. 단 조건이 있죠.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단어를 추가하든지 변형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본문에는 분명히 이 문장이 써 있어. 근데 딱 하나 써놓으면 되죠. 이 단어를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전부인 거예요. 그냥 이걸 뭐 구의 형태로 바꾸세요. 이런 건 없어. 그냥 해. 교과서 본문에도 그냥 이거야. 내가 알아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렇게 쓸 수 없다고요. 오케이? 분명히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애들이 말해주겠지. 이런 본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라고 말해주겠지. 근데 모든 문장들을 다 이렇게 해줄 수 없다고요. 오케이? 분명 학원 선생들이 찍어주겠지. 이런 거 이 기출문제 나왔었다잉.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라고 말해주겠지. 근데 그거를 학생들 입장에서 나도 내신 대비를 계속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실전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내가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풀 수 있는 거지. 잘 모르는데 그 설명 듣고 저런 것도 있네. 절대로 못 써요. 실전 가서 쓸 수 없어요. 내가 알아야 돼. 알아야 실전에서 이거 그거네. 응, 좋아. 내가 이거 써야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아시겠죠? 이 내용 자체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잠깐만 얘들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지울게. 마지막으로 얘 있잖아. 얘. 그럼 우리 이런 거네. 얘는 지금 전치사 뒤에 ing 동명사 썼으니까 얘는 구잖아. 이 구를 우리가 뭘로 다시 바꿀 수 있다? 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이 문장을 절로 한번 바꿔볼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꾸냐? We are ashamed. 잠깐. 나는 구를 쓸 게 아니라 절을 쓸 거라고.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 뭘 써야 되지? 잠깐.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어디에서? 너 전치사를 쓸 거니 접속사를 쓸 거니 에서 오브에 상응하는 접속사가 있었죠. 그게 되시죠. 의미가 없는 전치사 오브, 의미가 없는 접속사 that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 여기다 뭘 써야 된다? We are ashamed that이라고 쓰면 되죠. 이제는 접속사를 썼네요. 이제는 접속사를 썼으니까 주어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아까 의미상 주어였던 그 녀석이 이젠 주어가 되는 거죠. 뭘 쓴다? he. 여기 현재인데 이전 사건이니까 현재보다 이전 사건 과거. 과거인데 BPP. 그러면서 부정. 복잡하죠. 과거이면서 BPP면서 not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된다. 되셨어요? 그럼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한 번에 자자작 쓸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근데 왜냐면 왜 오늘은 괜찮다라고 하냐면 아직 우리가 이걸 다 외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는지, have pp가 언제 들어갔는지, bpp가 언제 들어갔는지 이걸 완벽하게 외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떠듬떠듬 여기서는 have pp가 여기 있네? have pp? 근데 bpp도 있네? pp 요거 합친 거네? 이렇게
하나하나 떠듬 따라가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 이거 다 완벽하게 외워놓고 문장 속에서 만났을 때 이거 그거네. 이걸 발견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 암기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요게 준동사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그럼 봐봐. 들어봐. 부정사는 요거까지를 해서 끝낼 거예요. 부정사는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사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랍시고 해봐야 뭐 나올 거냐면 주어 자리에 명사적 용법에서 주목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차차작 이런 것들. 그럼 어차피 동명사에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건 빼도 되고요. 진주어 가주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미 했고요. 그죠? 또 하나 뭐가 나오면 보호 자리가 나올 건데 보호 자리에 나오는 거 뭐 명사냐 형용사냐 이 정도 이야기인데 그럼 별거 아니고요. 예정 의무 가능 의무 이거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예정으로 해석하면 다 해결돼요. 부사적 용법도 있죠. 목적 원인 이유 판단되는 거 조건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무시하셔도 된다. 괜찮다.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기껏 나온다고 하는 게 바로 얘예요. 아까 말했던 sim. 그 sim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BPP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거죠. 근데 우리는 원칙을 다 정했잖아요.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냐, BPP를 쓸 것이냐, 의미상 주어하고의 관계를 봐라. 이미 이야기했고요. 일치냐 불일치냐, 주절 동사하고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다 했던 얘기죠. 됐습니까? 특수구문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투투 이너프트인데 그거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부정사는 요거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다. 오히려 동명사 부분이 할 얘기가 좀 더 있을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그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건 그때 가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부정사는 딱 여기까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괜찮다. 되셨죠? 오케이? 교재를 잠깐 볼까요? 교재에서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게 좋겠죠? 이거 지울게요. 맞다. 잠깐 지우기 전에 이거 가려야 되는데 아무튼 지우기 전에 제가 오늘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건 일단 여기까지는 지울게요. 내가 오늘 그 얘기 했었잖아. 끝날 때쯤에 이거를 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우는 게 좋냐, 이거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잘 봐봐. 우리가 지금 막 그 파트별로 문제를 풀고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실제로 고등부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들을 좀 다뤄볼 거거든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2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부터는 실제 기출문제들, 문법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예요. 그때쯤 학교 배정이 좀 나왔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아마도 예상되는 게 다 이 동네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경희, 휘경여고, 경희여고, 청량고, 해성여고 요 바운더리 안에서 거의 다 결정될 것 같아요. 동대부고 정도 있을까요? 아무튼 요 근방에 있는 학교들.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문법 문제를 풀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야. 문법 문제가 모의고사 풀어보면 알지만 선택형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냥 전부 다 밑줄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밑줄이 동사에 쳐져 있어요. 동사에다가 밑줄을 쳐놨어.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동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왔다고 칩시다. 동사랑 관련된다라는 것은 그 동사를 포함해서 그 앞에 to가 붙건 ing가 뭐든지 전부 다 동사랑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동사랑 관련되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문법 문제를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고 해석을 해보니까 어색해서 요 따위로 푸는 게 최악입니다. 그렇게 풀이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게 컨디션 좋은 날은 맞추고요.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못 맞춰요. 바보 같은 짓이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컨디션이 최악이야. 오늘 장난 아니야. 오늘 엄마한테 뒤지게 막 혼나고 막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막 학원 왔더니 막 선생도 막 지각했다고 잔소리하고 돌아버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답이 나와야 돼요. 잘 생각해봐. 수능 우리가 보게 될 수능.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거든. 수능날 역대 최고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한 오해세요. 수능날은 너희가 그때까지 공부했던 모든 점수 중에 가장 낮은 점수 나오는 날이 수능날이에요. 잘 생각해봐. 너희가 중학교 때 내신 대비했었죠. 내신 대비를 해서 학교에서 시험 본 날이 평소에는 100점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100점 맞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시험은 너희가 봤던 최저점을 받는 날이 시험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최저점이 최고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항상 100점 맞던 사람이 시험장 가서도 100점 맞아요. 원래 80점 맞던 사람이 시험장 가서 100점 맞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저점을 100점으로 만드는 게 우리 목표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컨디션이 최악인 날에도 맞출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각적으로. 감각을 버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감각이 있으면 좋죠. 감각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 감각에다가 약간의 논리력을 조금만 합치자. 조금의 논리력을 더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논리력을 더하라는 거냐? 동사랑 관련되는 보기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동사랑 관련되는 보기?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까요? 동사랑 관련되는 보기다. 나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장을 봤어요. 그럼 뭐? 동사랑 관련되는 걸 찾으래요. 그럼 동사랑 관련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티어에 나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티어에 나오는 게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예요.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그러니 동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게 진짜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가짜 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때 진짜 동사 자리야. 정답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이건 해석과 무관하죠. 그냥 진짜 동사 자리라면 한 방에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보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보기가 있어요. 이 보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시제를 가진 동사 자리야. 얘가 정답이야. 아니야. 여긴 시제를 가진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야. 얘가 정답이야. 이것만으로 정답이 나올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밑줄형도 마찬가지죠. 밑줄형도 마찬가지인데 밑줄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에이트니까 과거 이거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이 자리가 시제를 가진 동사가 나올 자리야. 일단 통과. 아니야. 시제를 가진 동사가 뒤에 따로 있네. 그럼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니잖아. 그럼 얘가 그냥 정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동사랑 관련되는 거에서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가 제일 먼저. 근데 이 자리가 진짜 동사 자리인지 가짜 동사 자리인지를 어떻게 찾는다?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랑 관련된다. 그러니 여기서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라는 공식에 맞춰서 진짜 동사 자리냐 가짜 동사 자리냐 이걸 먼저 따져주는 거죠. 됐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이 자리가 진짜 동사 자리가 맞아. 진짜 동사야. 그러면 잠깐만 진짜 동사야. 그럼 뭐 하라고요? 진짜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수, 태, 시제라고요. 그러니 두 번째로 가서는 수와 태와 시제를 보시라. 수태 시제를 보시라. 그 중에서 수와 태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얘는 주어 찾기다. 사실 제가 문법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찾아.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됐어요? 다음. 근데 진짜 동사가 아니라 가짜 동사 자리더라. 가짜 동사면 어떡합니까? 오늘 배웠잖아. 가짜 동사라면 일로 온 거야. 그럼 가짜 동사면 뭐? 가짜 동사가 뭐? 됐어요? 가짜 동사면 두 번째, 얘가 명사인지 형사인지 부사인지를 따져봐야죠. 그걸 따져보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왜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워버렸네. 이러한 특성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행인 건 다른 건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준동사 중에서 뭐가 나오냐? 태와 시제. 이 두 부분이 나오게 된다. 봐봐. 이걸 지금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 문제 풀이 방식을 지금 다 암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켜 가면서 배울 때가 더 적용이 잘 되니까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 외우세요. 저걸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거 괜히 쓰는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요보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문법을 좀 정돈하고 정리하고 깔끔하게 좀 뭔가 쳐낼 거 쳐내고 외울 거 외우고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 어떤 건 쳐내도 되는지 이런 구분들을 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또 오로지 이거야. 자, 동사랑 관련되는 복이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저렇게 그때 가서 얘는 무조건 뒤를 봐야 되는군. 얘는 이제 뭐 동사의 개수를 세봐야 되는군. 이라는 이야기가 물론 이해가 있어야만 풀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뭐 공식만 외워서도 풀 수 있기도 합니다. 허나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이 반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니까. 대충 뭐 이렇게 공식 외워가지고 10문제 중에서 7문제, 8문제 정도 맞추는 실력을 갖추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능도 봐야 하지만 결국은 또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점 만점에 기본적으로 95점 이상씩을 받아야 1등급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95점 이상이 무조건 1등급이다 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5점 이상이 나와야 일단 다른 애들이 좀 망쳐주고 다른 애들이 실수 좀 해주고 전교 1등이 바보짓 좀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1등급을 좀 노려볼까?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사기캐들이 항상 있잖아요. 맨날 자는 것 같은데 영어는 100점 맞아. 그냥 물어보죠. 넌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나 사실 외국에서 한 10년 살다 왔어. 재수 없죠. 쟤를 계단에서 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없지 않아요. 매번 있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영어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중학교 때 뒤지게 했던 애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과목이 좀 특이한 게 학년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매번 말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영어를 잘하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중1, 2보다 못하기도 해요.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요. 학년에 대한 구분이 되게 무색하거든요.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 기왕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해놓는 게 중학교 때 죽도록 해놓은 애들 또는 외국에 살다 온 아이들과 우리가 상대해서 우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이겨내려면 지금 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앞으로 문법을 하면서도 계속 적을 거예요. 계속 적을 겁니다.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갈 거예요. 왜 적어야 되냐면 영어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 제일 잘해요? 내가 농담처럼 항상 하는 말인데 미국에 있는 거지가 나보다 영어 잘해요. 그잖아. 그 사람 매일 영어를 듣고 말하고 쓰고 하니까. 쓰진 않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가 나보다 영어를 잘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보다 영어를 못할 수는 있어요. 하나 영어 점수를 더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거? 아니요. 그보다 나는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좋은 영어 점수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영어를 잘하는 건 나중에 대학 가서 유학 가세요. 어학연수 가시고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 하고 싶은 건 영어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이 개념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앞으로도 10대 번은 이거 똑같은 걸 적어볼 거예요. 일요일엔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문법 시험을 볼게요. 일요일에 보는 문법 시험은 지난번에 봤던 거랑 약간 다를 거예요. 요걸 볼게요. 이걸 볼 거예요. 오케이? 그냥 틀거리만 있을 거고요. 그냥 백지일 겁니다. 백지에다가 얘를 그대로 채우시면 돼요. 그대로. 제 시험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공부를 할 때 오늘 잔세가 좀 많네요. 공부할 때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나왔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공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영어라는 과목이 공부에 대한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들이 효용성이 좋죠. 내가 오늘 그거 배우고 문제 풀면 맞추죠. 파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생물, 뭐 소화, 뭐 이런 건 딱 그거 배우니까요. 뭐 지구과학 하면 뭐 지구의 뭐 구성, 딱 그 부분이 나오니까요. 효용성이 높죠. 그거 배우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영어가 효용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오늘 분명히 투부정사를 열심히, 준동사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문을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와요. 난 분명 오늘 단어 시험 보느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문을 보면 모르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래서 효용성이 떨어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단어 외우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외워도 씨 어차피 모른다 또 있는 것이. 외워도 씨 어차피 까먹을 거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건 있어요. 마치 그 물에다가 설탕을 풀어내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면 사라져요.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설탕을 녹여요. 또 설탕을 녹이고 또 설탕을 녹여요. 안 보여. 그냥 다 사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포화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화점에 이르를 때까지 쉬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면 좌절감이 들 거예요. 내가 해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도 없고 내가 노력한 결과물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나는 헛짓거리 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짜증이 나고 다른 과목들은 벌써 결과가 나왔는데 영어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거기서 쉬시면 안 돼요. 더 가야 돼. 어차피 쭉 더 가시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세요.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거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거 하세요. 말리지 않아요. 오히려 응원할게. 근데 현재 너희가 대학에 가는 방법 중에 그 어떤 것에서도 영어를 배제하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니야. 즐기지 마세요. 변태야? 왜 즐겨?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예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꾸준하게 더 하시라고. 포화점에 이르를 때까지 버티시라고. 참으라고. 더 하라고 그냥. 그럼 언젠가 그 알갱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조금씩. 거기다 더 쏟아부으면 이제 포화점이 넘어서 녹지 않는 진짜 그 소금 알갱이들이 설탕 알갱이들이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부터 눈에 보일 겁니다. 그때부터는 진짜로 눈에 보이고 내가 쏟아붓는 만큼이 눈에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버티시라, 참으시라. 이게 첫 번째.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아요. 남아 있어요. 두 번째,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듣는 태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 한 가지. 수업을 듣는 태도 중에서 최악의 방법. 지금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할 때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자세와 태도는 엉덩이 쭉 빼고 앉아서 일단 이런 사람들의 기본 태도는 이거죠. 펜을 잡지 않아. 일단 펜은 내려놓고 엉덩이 쭉 빼고 앉아가지고 저거 들어봤는데 나 저거 아는데 나 저거 들어봤어. 그 사람은 단언컨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단 한 발자국도 발전나갈 수 없어요. 그런 태도로 공부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들어봤어요? 전교 꼴등도 그 얘기합니다. 전교 꼴등도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러니 나는 필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저거 아니까 안 써도 돼. 그따위로 하니까 점수가 맨날 금양인 겁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망합니다. 단언컨대 그런 자세로 공부하면 망합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고 들으세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시기에 공부를 했고 나도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보냈고 대학교를 보내봤고 대학원에서 공부해봤고 한데 얼마나 어려운 공부를 하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할 것 같죠? 절대로 오해입니다. 공부는 태도로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갖고 있는가.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공부는 끝나요. 거기서 공부가 끝납니다. 들어봤어? 그런 태도로 할 거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들어봤는데 뭐. 안 들어본 이야기 어디 있어요? 다 들어본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 알아도 쓰세요. 또 한 번 쓰시고 또 맨날 똑같이 쓰는 거. 앞장 보면 나올 거.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최종판만 보여주고 난 수업 안 하면 되겠네요. 그 논리라면.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는. 그게 아니라고. 다 쓰는 거라고. 알아도 쓰는 거라고. 또 써보는 거라고. 공부를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안 남습니다. 아시겠죠? 잔소리 하다 보니 길어졌네.
건우.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요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그 부정사의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풀어볼까요? 하나만. 자, for this reason. 이런 건 이제 묶어줘야죠. For this reason. Many parents would like schools to run sessions helping them to understand the curriculum, modern teaching method, and the way children run. 동사 두 개입니다. 문제 푸는 순서를 보세요. 문제 푸는 순서. 동사가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야. 잠깐. 동사가 두 개인데 잘 봐. 동사가 두 개인데 만약에 이 문장에 접속사가 하나야. 그러면 쟤는 가짜 동사가 맞죠? 맞아요? 동사가 지금 두 개야. 근데 이 문장 어딘가를 막 살펴보니까 접속사가 두 개야. 그럼 정답은 1번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정답 1번이 2번. 아, 2번이네요? 2번이야. 됐죠? 이해되세요?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를 맞추는 게 먼저라고요. 오케이? 가짜 동사가 나왔네? 진짜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라고. 아시겠죠? 접속사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접속사가 있나요? 오, 아니에요. 여기서 and, 봐봐.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and나 or이나 but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는 동사랑 동사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명사 명사를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you and I 동사가 두 개 나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and나 or이나 but은 항상 뒤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뒤를 보니까 and the way라는 명사. 그러니 modern teaching method, curriculum. 아, 얘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됐던 거구나. 됐을까요? 오케이? 잠깐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명사 동사가 되죠. 숨어있는 접속사. 오케이?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했던 이야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럼 여기서 명사 동사니까 여기에 대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는 다 맞아요. 됐니? 그럼 저기서의 to run은 가짜 동사가 맞아요. 그래서 그럼 잠깐 가짜 동사가 맞아. 그럼 저기다 투부정사를 쓰는 건 맞습니까? 이 얘기가 나야 되죠. 왜냐하면 가짜 동사는 맞는데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분사를 써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고민을 해봤는데 would like에 밑줄 치시고요. would like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want죠.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쓴 거죠. 전혀 이상 없다. 괜찮다. 1번의 many는 한 가지만 밑줄 치면 되죠. 어디? S 붙었다. 요거. S 붙었다. 요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many가 맞죠. 됐습니까? 다음. That to say. 잠깐만 얘들아. 요런 거는, 그러니까 요런 건 좀 이제 암기가 필요한데, that to say. 요거는 문장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문장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 말하자면 이런 정도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로 외우시는 거예요. That is necessary for schools to open courses to give parents various tips on how to help their children learn. 됐죠? 동사 지금 하나. 동사 하나. 저 뒤에 learn이란 동사가 또 나온 것 같은데 아니지. 이게 뭐? help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명사 나오고요. 아이들이 배우는 거니까 여기는 원형 부정사라는 형태를 쓴 거죠. 물론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됐죠? 혹시 이 how가 좀 의심스럽거나 how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how to help라는 형태에 잘 봐봐 얘들아. 요거 잘 들어봐. 이거 분사 구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문장의 구조를 보면서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 없네. 다시 접속사가 나왔는데 그 뒤쪽에 주어 동사가 없네. 주어 동사가 없는데 ing나 pp로 시작하네. 그게 뭡니까? 그게 분사 구문이죠. 우리는 분사 구문이란 이름으로 이걸 해결해 줬죠. 잠깐 형태만 잘 봐. 모양만 잘 봐봐. 접속사 다음에 준동사. 괜찮다고 쳤잖아. 접속사 다음에 준동사. 뭐 똑같잖아.
기본 개념이 똑같죠. 이해됩니까? 그거 괜찮은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이름으로 배웠죠. 맞아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아, 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문장을 봤을 때, 야, 여기 있는 주어나 여기 있는 주어는 똑같지 않냐? 지우고요. 주어가 지워졌으니까 절이 아니라 구가 되겠죠? 시제, 박탈. 이렇게. 됐어요? 애시당초에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이 의문사 플러스 수부정사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사구문 바꾼 거랑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괜찮다.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뭐야? 그럼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투부정사 앞에 for 이렇게 나왔네요. 맞아요? 이런 걸 의미상 주어라 불렀습니다. 잠깐만, 근데 여기서 to upon courses 이렇게. to upon courses 얘가 필수적인 거죠. 이것이 필수적이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 진주어니까. 진주어가 있다는 것은 가짜 주어가 있다는 뜻이죠. 가짜 주어를 써야 되는 거니까 뭘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답을 하나하나 찾아두시면 된다. 됐어요?